어, 음. 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토요일입니다. 서울은, 한국은 토요일이고, 미국은 금요일 저녁, 오후,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다 대부분 토요일이겠죠. 그쵸? 네, 클로이님, 아까 일찍 오신 것 같더라고요. 네, 반갑고요. 네, 양동훈 님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고, 미국은 이제 9월이 지나갑니다. 그쵸? 한국은 지금 10월 1일이고, 미국은 이제 Q3가 끝났어요. 3분기가 끝났고 이제 일주일 후부터는 이제 실적 시즌이 살짝 시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말 에디션을 네, 켰습니다. 요즘 이제 서울 날씨도 좀 선선하다가 며칠 전부터 더워졌어요. 날씨가 어제 좀 덥더라고요. 나갔다 왔는데 SS님도 반갑고요. 자, S&P가 결국은 하락 마감을 하면서 3600을 완전히 깨고 3585.62에 끝났습니다. 장중에 3584.13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연중 최저치로 계속 가고 있어요. 연중 최저치. 3600이 깨졌고 이렇게 깨지면요. 보통 증시 알고리즘이 또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프로그램화된 그 여러 가지 수치와 그런 거 갖고 기계적으로 막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참 궁금해요. 저도. 그래서 기계들이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11월 초에 중간 선거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과연 월가는 어떤 식으로 이게 돈들이 흘러갈지가 조금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좀 지켜보는 것도 나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어, 영순이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팀케이크 그 한 달 하신 게 이제 끝나신 것 같아요. 그쵸? 나중에 또 이제 여력 되시면은 다시 팀케이크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안 좋게 끝나게 된 배경에는 실은 어젠가요? 어제 나왔던 나이키 실적이 좀 큰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에이미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셨어요? 제시카 홍님도 반가워요. 슈퍼챗도 쏴주시고 사랑이 느껴집니다. 고마워요. 님도 반갑고요. 나이키를 조금 들여다봤는데, 뭐 이미 하루가 지난 내용이라 대부분 다 뉴스 통해서 보셨을 것 같고, 음, 크게 뭐 다를 건 없는데,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나이키, 나이키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나이키는 실제로 소비자들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쵸? 소비자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의류도 팔고, 신발도 팔고, 그러니까, 소비재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Consumer Discretionary 섹터에 들어가는 게 나이키예요. 그래서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부분이 그러니까 소비재 부분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잘 된다는 얘기는 소비자들이 가처분 소득이 좀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은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이쪽 섹터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 방송 기다렸는데 오늘 들으니 더 반가워요. 좋습니다. 나이키의 가장 큰 뉴스가 뭐였어요?
전년 대비 재고량이 44% 늘었다. 44%.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재고 수준이거든요. 44%. 자, 두세 달 전에 타겟 아시죠? 타겟. 타겟 실적 발표하면서 인벤토리 레벨이 몇 프로였다고 했죠? 제 기억으로는 47%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40%대예요. 40%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타겟이 폭락을 했죠. 폭락을 했습니다. 다이빙을 했어요. 20 몇 프로 폭락했어요. 하루에. 그래서 이 40 몇 프로 딱 보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영수님 팀K 계속 하실 거예요? 근데 연장이 안 됐나 봐요. 확인해 보세요. 아이디 옆에 조그만 귀여운 그 곰 아이콘이 없으면은 멤버십이 이제 끝나신 거예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재고량이 44%라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월마트가 재고량이 23%였는데 그것도 시장에서 깜놀했던 수준입니다. 근데 나이키가 44%가 나왔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거고 얘네들 그 문제점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재고 44%. 그게 하나가 마이너스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할인,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거. 그게 하나의 부담 요인이고 또 하나는 얘네들이 이번에 뭐 실적은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freight cost, 그 물류 비용이 마진에 많은 부담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US 달러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한 달러죠. 그래서 이 글로벌 컴퍼니들은 나이키도 글로벌 컴퍼니지만은 나이키 말고도 뭐 글로벌 컴퍼니들 많잖아요. 뭐 애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테슬라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런 글로벌 컴퍼니들이 나이키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우려가 돼요. Q3 어닝이. 그래서 Q3 어닝에 관련돼서는 이미 그 여러 번 라이브 방송에서 그 얘기는 했었어요. 글로벌 컴퍼니들이 강한 US 달러에 지금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마진 프레셔가 있을 수 있다. 마진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Q3 어닝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안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인벤토리 문제는 결국은 2, 3개월 전 그 타겟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타겟이 결국은 오늘날 이 S&P 500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예고를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타겟도 결국은 소비자들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거고 나이키도 그쵸. 소비자들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타겟하고 월마트는 다릅니다. 월마트는 그로스리,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로스리 부분이 더 크고 타겟은 그로스리 부분에는 소비재, 디스크레셔너리 부품 그 아이템들이 더 많습니다. 타겟은. 그래서 타겟의 디스크레셔너리 부문이 더 큰 거하고 나이키가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쪽에 거의 뭐 대표 주자 중 하나죠. 그걸 이제 감안하면은 이게 시장이 뭔가를 우리한테 신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이키에서 직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인벤토리가 너무 많아갖고 이 인벤토리를 다 처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자기네들 마진이 굉장히 수축이 될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컴프레스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가 좋다? 나이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한테는 왔다다. 최고다. 왜? 소비자들은
싸게 사면 살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나이키 주주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나이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땡 잡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나이키가 이제 지금부터 10월부터 연말까지 뻥뻥뻥 프로모션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할 거고 제 생각에는 50% 할인 갖고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키가 이제 재고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다 아시니까 나이키 제품을 사실 때 최소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70% 할인은 돼야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아마 50% 갖고도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는 한은 얘네들이 재고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고 있는 한은 50% 갖고는 지갑이 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키가 지금 하루에 10 몇 프로 빠졌잖아요. 12.8%. 이거는 보니까 2002년 이후로 최대 폭의 하락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0년 전에 이 정도 빠졌었고 20년 만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나이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이키의 전체 매출의 17%는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그리고 전체 매출의 60%가 인터내셔널 국제시장에서 나와요. 근데 이제 차이나나 국제시장은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강한 US 달러 때문에 그쵸? 마진이 확 깎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해야 하고 여기 나이키 주주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 내 USA 미국 내 재고 수준이 65%래요. 65%. 그래서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인터내셔널보다도 훨씬 혜택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쇼핑몰 가시던 아울렛을 가시던 미국에서 나이키 매장 꼭 들러갖고 할인, 바겐 엄청나게 헌팅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잘하면은 진짜 득템하는 아이템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키는 원래 이 수요 예측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예요. 나이키하고 타겟이 원래 이 시장에서는 수요 예측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 예측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수요 예측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때 들어와야 할 물건이 너무 늦게 들어왔고 올해 그리고 올해 판매할 물건이 너무 일찍 들어왔어. 그러니까 지금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하고 너무 일찍 들어온 게 한꺼번에 지금 나이키 그 창고에 확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벤토리가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골치가 아픕니다. 지금 나이키는. 이거 빨리 떨궈야 돼요. 안 떨구면은 공장 재고 관리 비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시아 쪽에 공장이 많아요. 나이키가. 그러다 보니까는 아시아가 공장이 정상적으로 이제 잘 돌아가면 좋은데 예전만큼 예측이 안 되는 거야. 언제 또 이게 셧다운이 될지 락다운이 될지 어떤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또 뭐가 또 터질지 그걸 모르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인푸트 부분도 그렇고 나이키에 대한 수요, 디맨드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수요 예측이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는 잘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잘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좀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재고는 좀 많아졌고 이게 뭐가 팔릴지도 잘 좀 어세스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실은 이런 리테일 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원해서 이런 거를 사는 건지 아니면은 할인을 많이 하니까 사는 건지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나이키가 굉장히 어려운 좀 시기를 거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 보면은
제시카 홍님께서 나이키 주식을 좀 샀다고 하셨는데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누구도 몰라요. 그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근데 제가 보는 나이키의 지금 상황은 실은 그렇게 막 어, 뭐랄까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나이키가 100불대를 깨고 지금 내려왔잖아요. 100불을 깨겠어?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시장에서는. 근데 100불대를 깨고 지금 내려왔어요. 그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페이스북이 200불을 깨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200불 깼잖아요, 페이스북, 메타.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계속 흘러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이키가 지금 이 수준이 저렴한 건지 이제는 담아야 하는 건지 그거는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들여다 볼 때는 모르는 거 잘 뭐 다른 거 잘 모를 때는 이런 회사는 밸류에이션을 봐야 돼요. 평가. 주식에 대한 가치, 주가에 대한 가치 이렇게 봐야 하는데 실은 나이키의 그 PE 레이쇼, 밸류에이션이거든요. 멀티플이 여기는 22.15인데 실은 제가 이제 보니까 26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내려와서 22.15가 된 것 같은데 26이고 보자. 얘를 26인데 얘네들이 속한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섹터가 4P 1년 후에 PE가 11배예요. times 11. 11배거든요. 근데 얘네들 4P가 4P 20이 아니에요. 4P 이것보다 높아요. 26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나이키가 26이고 이 섹터 전체가 1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섹터 평균보다 훨씬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뭘 줘야 돼요? 뭘 줘야 합니까? 프리미엄을 붙여줘야 돼요. 왜냐면 나이키 브랜드, 나이키 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프리미엄을 얼마큼 줄 것인가. 그게 하나의 이제 그 이슈인데 지금 이쪽 섹터의 평균이 11배인데 이게 26배다? 네, 26배면 2배 이상이잖아요. 2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주는 게 맞는 것이냐. 그게 하나의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키의 재고 수준이 115일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15일치 재고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대략 한 80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80일. 그러니까 80일보다도 115일이면 어떻게 돼? 거의 한 2배가 50%가 더 넘는 거거든요. 재고 수준이. 그러니까 평균 재고 수준보다도 50%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게. 평균보다 50%가 더 크다는 거는 인벤토리 그 데이즈가.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지금 나이키뿐만 아니라 나이키하고 경쟁하는 룰루, 우리가 룰루 보잖아요. 룰루도 그래서 아마 어제 많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룰루도 이제 300불 깨고 지금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얘도 보면은 P/E 레이쇼가 32.4예요. 그래서 룰루 같은 경우 좋은 건 다 알아요. 근데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마 30분 후에는 아마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AI 데이 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나?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거 보시겠지만 그거 나중에 실시간으로 보실 필요 없어요. 뭐 어차피 뭐 주식시장도 다 끝났고 그런 거 그냥 녹화 방송을 보시든지 누가 정리해 놓은 걸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의 AI 데이는 보통 뭐예요? AI 기술도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인재를 주로 채용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사람을 채용하는 그 이벤트로 활용하는 게 AI 데이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AI 데이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시장을 좀 움직이게 한 게 이제 마이크론이죠. 반도체. 반도체 부분은 실은 이익은 예상보다는 잘 나왔어요. 이익은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매출이 예상보다 조금 적게 나왔어요. 하회를 했습니다. 예, MU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이 이제 올랐어요. 그 오르게 된 배경에는 보니까 저거더라고요. 얘네들이 캐펙스 투자를 내년에 줄이겠다고 선언해서 50% 줄이겠대요. 50%. 그래서 2023년도에 캐펙스 투자를 50% 줄이면서 내년도 투자 금액을 8빌리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8빌리언 50% 줄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크론이 캐펙스 자기네 투자 비용을 줄인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다른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뭐 Applied Materials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Lam Research 이런 회사들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악영향을 받고 그럼 얘네들만 나쁜 영향을 받는 거냐? 아니에요. 얘네들의 또 공급하는 더 다른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뭐 자재나 뭐 원료나 이런 것도 공급하는 업체들도 줄줄이 사탕으로 다 깎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Applied Materials나 Lam Research도 자기네들도 마이크론으로부터 뭐 주문이 줄어들면은 얘네들도 자기네들 서플라이어들한테 우리도 주문을 줄인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연쇄적으로 이게 주문량이 떨어지고 전체 섹터가 성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업체들이 다 힘든 거예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 근데 이제 마이크론을 볼 때는 일반적으로 뭐 삼성전자하고 비교했는데 아니에요. 이게 마이크론 비교할 때는 하이닉스하고 비교해야 합니다. 왜? 마이크론은 반도체밖에 없어요. 하이닉스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반도체도 있지만은 모바일, 핸드셋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전도 있고, 종합 가전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게 맞고요. 마이크론 볼 때는 하이닉스 볼 때는 뭐 마이크론 이렇게 보는 게 전 맞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Q1, 그러니까 다음 분기, 이번에 발표된 게 Q4 실적 발표였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분기는 그 가이던스를 좀 많이 낮췄습니다. 많이 낮췄고, 얘네들이 지금 그 인벤토리, 재고량이 좀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고량도 조금 처리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지금 디맨드 수요가 계속 위축이 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뭐 가령 뭐 PC 부분이나 모바일 쪽이나 또는 뭐 데이터 센터도 매출이 계속 좀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얘네들 영업 마진도 보면은 2000 올해 이번 분기 영업 마진이 그냥 25%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작년 이맘때 영업 마진이 37%였어요. 37%. 37%였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한 뭐 38% 정도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영업 마진도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을 보면은 얘네들 4P가 P가 6 정도 나옵니다. 6 정도. 6 정도. 여기는 5.7인데 4P 내년 1년간 벌어들일 돈 이런 거 예측치 갖고 보면 4P가 6이에요. 6. 6인데 마이크론은 IT 섹터에 들어갑니다. IT, Information Technology 섹터에 들어가고 얘네들 IT 섹터 쪽 forward P가 17배 정도 되거든요. 17배? 17배 대비해서는 어때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갖고 섹터 대비 고평가되어 있는 나이키를 살 것이냐 아니면은 섹터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마이크론을 살 것이냐 그런 선택지가 있을 때 뭘 선택하시겠어요?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인텔은 12배 정도 됩니다. IT 섹터가 4P가 17배인데 인텔은 12배가 되고요. 엔비디아는 36배예요. 4P가 엔비디아는 36배 되고 36배. 4P 이건 트레일링 P예요. 4P가 36이고 AMD는 16배, 16배. 그러니까 IT 섹터 그 밸류에이션만큼 나오는 거예요. AMD는. 네. 그래서 마이크론을 살 것이냐 또는 나이키를 살 것이냐 두 개의 선택지가 있다면 내가 돈이 있는데 무조건 둘 중에 하나 사야 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른 거 다 제하고 둘 중에 사야 한다. 뭘 살 것 같아요? 둘 중에 사야 한다면은 둘 중에 사야 한다면은 저는 그래도 고평가되어 있는 시장보다 고평가되어 있는 나이키가 조금 51%가 더 기울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마이크론 대비해서 마이크론은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섹터와 지금 경기 사이클을 봤을 때는 나이키에 손을 좀 들어줄 것 같아요. 마이크론보다는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은 근데 둘 중에 골라도 되고 안 골라도 된다 하면은 전 둘 다 안 고를 겁니다. 둘 다 안 고를 거예요, 저는. 봅시다. 자, 제시공님 나이키 주식을 좀 샀다고 하셨고, 0210월님은 나이키 주식 좀 담아봐야겠대요. 저스틴님, 안녕하시고요. 주말 에디션에 잘 오셨어요. 이틀 전에 아이온큐 얘기했었는데 이틀 만에 8% 상승 진짜 신기한 지표 방송인 것 같아요. 나이키, 타겟, 애플 너무 비싸요. 아마존 몇 개 샀던 것에 계좌 비번을 까먹어서 그냥 있는데 아마존 퍼 왜 이렇게 높은 건지 여쭤봐도 되나요? 퍼가 높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멀티플이 높다는 얘기는 성장성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 기업의 향후 미래 성장성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말씀 들어보니 일찍 산 것 같아요. 멤버 추가 20% 세일 중이에요. 나이키. 아, 그래요? 나이키 우리가 홈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네. 나이키. 저는 나이키보다 나이스 운동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운동화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나이스? 기억나세요? 나이스? 옛날에 어디 남대문을 가거나 어디 저기 동네 시장에 가면은 나이스 운동화 있었어요. 근데 나이스 운동화 신으면은 나이키 운동화 신은 사람보다 훨씬 100m 달리기 빨리 뛸 수 있어요. 그래서 100m 달리기를 했을 때 나이키를 신은 선수와 나이스를 신은 선수가 땅 하고 달렸을 때 나이스 운동화 신은 사람이 1등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거 이해하시면은 여러분은 저와 비슷한 나이대예요. 다니엘님 안녕하세요. 좋은 주말 되세요. 네. 좋은 주말 되세요. 다니엘님도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할 것 같다고 하셨었는데 요즘 뉴스에 슬슬 나오고 관심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 되실 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섹터나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스태그플레이션하고 리세션은 별도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리세션 안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집니다. 아시겠죠? 스태그플레이션 따로 있고 리세션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리세션이 일어났을 때 리세션 와중에
중간중간에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뭔가 우리가 또 검색한 뭐 리세션은 뭐 이런 거고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런 뭐 뭔가 두 개가 다른 것처럼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 이 시간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리세션 환경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오케이?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오늘 제 라이브 방송에 오신 걸로 많은 걸 얻어 가시는 겁니다. 자, 오린, 슈퍼챗 고맙습니다. 올인 하면 꼭 그 올인 그 드라마가 생각나요. 본디님은 MU, 마이크론. MU 보면은 꼭 그 생각이 나요. 그, 뭐죠? 골프 브랜드 중에 뮤뮤인가? 뮤뮤라는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여성 그 골프 용품인데, 뮤뮤. 그 캐릭터가 되게 귀여웠던 걸로 기억나요. 저는 골프를 제대로 못 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장비는 가끔씩 보면은 귀엽더라고요. 틀리는지 맞는지 모르겠어요. 미우미우가 맞는지도 모르겠어. 철님 안녕하세요. 1%더 높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MU보다 나이키요. 왜냐면은 그 섹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아리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October greetings예요. 10월 greetings. 아유 정씨님도 슈퍼챗 또 싸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둘 중에 하나. 내가 굳이 나한테 누가 총을 겨누고 너 둘 중에 하나 사 했을 때는 둘 중에 저는 나이키를 51% 확률로 선호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이유는 반도체는 뭐예요?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굉장히 길어요. 그 추세가. 그러니까 하락 추세도 길고 상승 추세도 깁니다. 근데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는요. 그 시클리컬한 것보다는 훨씬 빨라요. 이게 그 뭐랄까 사이클이 그러다 보니까는 둘 중에 굳이 둘 다 저는 안 살 것 같은데 굳이 산다면은 1% 조금 나이키 쪽으로 기울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0210님은 나이스 아디도스도 기억납니다. 아디도스도 있었죠. 아디도스. 나이키 2개. 짱님 안녕하세요. 페가수스도 있죠. 페가수스. 짱님도 왜인지 잘 아세요. 그쵸? 스태그플레이션 시대 저도 궁금하긴 한데 과거에 보면 혁신적으로 이끌어갈 산업 같은 걸 찾아야 할까요? 과거 테슬라처럼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요. 그걸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별도로 뭐 영상 만들 필요 없어. 항상 라이브 방송 중간에 배울 점들이 많다는 거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려야지 사람들이 라이브 방송에 계속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자, 스태그플레이션 때 그나마 잘 되는 섹터가 어디냐? 스태그플레이션 때 그나마 잘 되는 섹터는 초고속 성장주들이 몰려있는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잘 됩니다. 네,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네,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지만은 그 캐티 우드라고 있죠. 캐티 우드 아크 이노베이션 만든 그 여성 경제인이죠. 얘가 인터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계속 얘기하는 걸 보면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를 많이 해요. 스태그플레이션. 왜?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는 하이 그로스 스탁, 초고속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캐시 우드 같은 거 뭐 그 캐시 우드 인터뷰 이런 거 너무 뭐 집중하고 보시는 분들 꼭 알아두세요. 얘가 얘기할 때는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으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캐시 우드도 전문가예요. 그렇죠? 전문가는 보다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거 그거를 아주 말을 잘 꾸며서 잘 만들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거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시 우드 인터뷰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한국 예금 연이율 4.5%. 그쵸? 제가 언젠가 얘기했었어요. 언젠가 이건 팀케이크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팀케이크에서 이 3% 조금 넘었을 때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3%면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 예금 상품? 그 얘기했는데 제가 당시 팀케이크에서 이런 얘기했었어요. 난 3% 갖고는 돈 안 움직일 것 같다. 이거는 4%는 넘어가야 매력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난 기다린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4%가 넘어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이 4%대 1년 예금 상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락 배팅 무섭지만 쏠쏠하고. 르카프와 프로 월드컵은 아직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메리트가 같다면 경기 주기 짧은 주식을 사라. 아니에요. 저 사라고 한 적 없어요. 저는 둘 다 안 산다고 그랬습니다. 전 둘 다 안 사요. 제가 돈이 있으면 나이키, 마이크론 둘 다 안 삽니다, 지금. 근데 누군가 제 머리에 딱 옆에 총 갖다 대고 너 둘 중에 하나 사 하면은 할 수 없이 둘 중에 하나 산다면은 1% 그쵸? 51%로 나이키에 기운다는 얘기예요. 아이 워싱머신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LA 금요일 저녁 5시 48분이네요. 손님이 없어서 쫑긋 세우고 보고 있네요. 이제 손님이 이제 들어올 시간이죠. 이제 금요일 저녁이면 또 대목이잖아요. 식당은 그죠? 요새는 일요일 낮에 나스닥 투자 중인 회사들 본사 정문 구경 뭐 이렇게 여유가 많으세요? 근처 맛집 및 하이킹 겸 해서요. 얼마 전에는 조비 페러데이 퓨처 공장 보러 다녔어요. 워싱머신님 다시 또 팀케이크 들어오셔야 하는데 안 바쁘실 때 빨리 들어오세요. 이제는 예금 괜찮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요? 아니 0210월님 제가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렸는데 하나도 피드백을 안 주세요. 그래서 0210월님 질문에 저는 답변 이제 안 할 겁니다. 피드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면 아유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도 신나서 또 막 열심히 답변 드리는데 뭐 답변 해드리면 그냥 딱 챙겨갖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한테는 답변 안 드릴 거예요. 뭐 이해를 하셨는지 고마운지 뭐 이해가 됐는지 그런 피드백이 없으면은 저도 신나다가 점점 안 신나집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초고속 성장주가 오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찾아보면 쉬워요.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그거는. 네. 왜? 왜? 여러분들 공부시켜야죠. 이렇게 떠먹여 드리면은 금방 잊어요. 왜 그럴까? 왜 그래? 스태그플레이션 때 왜 초고속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잘 나갈까? 그것까지 다 알려드리면요 재미없어요. 조금 여러분들도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여기저기서 막 뭐 자극적으로 막 뭐 이쪽 섹터 이제 담아야 하고 이거는 이제부터 뭐 해야 한다 뭐 이런 거에 귀를 닫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연학 분위기를 조성해드리는 게 뭐 제가 조금 도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첨단 소재 아시는 기업이 있으신가요? 별로 없어요. 첨단 소재는 솔직히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재미가 없어. 첨단 소재는 재미가 없습니다. 왜 재미가 없는지 아세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첨단 소재는.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첨단 소재가. 조이장님, 처음으로 라이브 들으세요? 참, 내일 있을 팀케이크 있죠? 많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또. 지난주에 이어서 또 많은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그, 정신없어요, 지금. 솔직히 제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방송 안 하고 제 시간을 가질 때는, 물론 약속 있으면 뭐 약속도 뭐, 저거, 사람 만나러 가고 그러긴 하는데, 그 외 시간에는 진짜 요즘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벤트, 뉴스 이런 걸 막 그냥 소비를 하거든요. 소비를 하고 있는데, 와, 나 지금 머리가 터질 뻔했어요, 이번 주에. 너무 많아갖고. 예. 그래서 이번 주 팀케이크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머리가 막 빠개질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번 주 팀케이크에도 늦지 않게 오세요, 팀케이크 분들은.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자, US 달러가 그래도 조금 안정을 찾는 느낌이 들어요. 안정을. 그나마 다행입니다. 114불 때까지 갔다가 요 며칠 쫙쫙쫙 빠졌어요. 그래서 어제는 111불 때에서 놀다가 다시 112불 대로 복귀를 했는데 이 111불 대로 갔던 이유가 혹시라도 어, 분기 마감 때 뭔가 결제 수요와 이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분기 마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게 조금 움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10년물 채권 금리는 다시 3.8 위로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샥 3.7까지 갔다가 장중에 3.68까지도 갔었어요. 10년물 채권 금리가. 근데 다시 이제 3.8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다 아시는 거고 좀 시장 지표를 보면은 안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원화가 좀 계속 절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외환에 대비해서도 지금 에, 약해지는 걸 보면은 이거 조금 걱정이 돼요. 저 개인적으로. 자, 우리 나이키 보기로 했죠. 나이키. 나이키를 보면은 9월 30날. 그러니까 미국은 오늘까지죠. 미국. 50%까지 할인할 수 있다는데 멤버는 추가 20%가 되나 봐요. 여기 보면은 Nike members get an extra 20% off selected styles. 추가 20%를 더 받는데요. 그래서 체크아웃 할 때 이 코드 fall 20을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샵을 딱 누르면은 뭐가 나오냐 보죠, 뭐. 쭉 뭐가 이렇게 나와요. 네, 22%. 이런 건 안 돼. 이런 22% 정도 갖고는 절대 사면 안 되고 27%도 아니야.
20%? 예, 약해, 약해. 아니, 이런 모자를 좀 할인해야지. 한 60% 할인해갖고, 12불 정도로 팔면은 팔리겠는데. 이 옷은 또 할인도 안 해. 이게, 신상인가 봐요, 신상. 175불이에요, 175불. 플리스인데, 이걸 수시라고 하죠, 수시. 수시. 수시 마크를 아예 달고 다니는 옷입니다. 이걸 입으면 뭐냐면은 나이키를 홍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이키 주주라면은 무조건 이런 거 사서 입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나이키를 홍보하죠. 나이키는 이런 걸 팔아갖고 자기네 브랜드를 우리가 소비자가 돈을 내고 나이키한테 돈을 주고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무료로. 이런 거는. 그래서 저는 이런 옷은 안 삽니다. 아무리 뭐 좋다고 해도 내가 왜 홍보해줘?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솔직히 175불 하면은 못해도 한 60%, 70%는 할인을 해야 돼요. 할인해서 입게끔 만들어서 브랜드 홍보를 하게끔 해야죠. 사람들 하여금. 조이창님 한국에 오셨군요. 항상 방송 듣고 감사해요. 저도요. 지금쯤은 한국 예금에 넣어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예.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이거를 좀 예금해야 하느냐 말하느냐 이 주식을 사야 하느냐 말하느냐 그거는 제가 얘기 안 합니다. 뭐 제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전 몰라요. 지금 뭐 금리가 꼭지를 찍고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누구도 몰라요. 어. 근데 이 세일하는 물건들 보면은 그쵸. 참 나이키는 디자인은 정말 재밌어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옷도 보면은 이거 입으면 어떤 거예요? 나이키 홍보해 주는 거예요, 이거. 나이키 홍보해 주는 거 이런 거는 20% 오프가 아니고 80%는 빼줘야지. 80%. 어제 처음으로 나이키 스니커즈 앱에서 한정판으로 오래전부터 사고 싶었던 신발 사려고 아침 7시부터 주문이 가능하다고 해서 5분 전부터 새로 고침하면서 신발 사이즈 찾아서 결제까지 2분 걸렸는데 못 샀습니다. 그 심정 이해해요. 뭔가 한정판이든 뭐가 딱 나왔을 때 못 사면 괴롭습니다. 나이키도 한정판 콜라보에 더 힘쓰는 것 같네요. 재고 없이 비싸게 팔리는 것 같고요. 나이키는 리셀 마켓이 굉장히 강해요. 그쵸? 워낙에 매니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나이키는 그래도 브랜드 파워는 최고예요. 최고. 최고입니다. 미국 전저점을 깨다니. S&P 500이요? 그쵸? 깼죠. 연준 다음 주에 왜 긴급 미팅 하는 걸까요? 예측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 연준이 다음 주에 긴급 미팅 하나요? 제가 그 뉴스를 못 봤는데 한번 볼까요? 어, 같이 찾아보죠, 뭐. 어, Fed Emergency Meeting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겠죠, 뭐가? 이거 말고 Fed Emergency Meeting 하면은 뉴스가 있나? 뉴스. 어, 시간을 볼까요? 24시간을 보면 뭐 없는데요? 어디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고님, 연준 다음 주에 긴급 미팅 한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좀 알려주시겠어요? 고님, 알려주세요. 우리 같이 공유해야 돼요. 그런 내용. 저는 지금 구글링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알려주세요. 예, 되게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 월요일 동부 11시 AM. 그래요? Fed meeting Monday, October 3rd 이렇게 하면 될까요? Closed board meeting. 이거 긴급 미팅 아닌 것 같은데. 클로즈 미팅 있습니다, 얘네들. 그러면 클로즈 미팅이 있는데 이게 뭐 큰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자, 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에이미님, 제시카 홍님, 오리님, 아리님, 정씨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슈퍼챗 너무 감사하고요. 팀 케이크 내일 이제 좀 이야기할 게 너무 좀 많은데 어떤 얘기를 할지는 제가 정리해서 뭐 즐거운 이야기를 꾸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